자, 고진감래 5차. 오늘부터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시작이 되었죠. 기말고사 광명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문제를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점에 대해서 넓이와 넓이의 비율을 물어볼 때는 얘를 보는 순간 무조건 닮은 비가 보여줘야 되죠. 닮은 비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사실은 없죠. 자,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얘는 적당히 직선을 그어서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점 O를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죠? 자, 이때 한 점 P를 잡아서 일단 스케치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한 점을 잡아보죠. 한 점 P를 잡아서 OAP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OBP라는 넓이의 5배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5대 1이 되려면 윗변의 길이가 5대 1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P가 뭐가 돼야 돼요? P는 선분 AB의 5대 1 내분점이 되어야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P가 외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말하는 P가 여기 바깥에 있어서 요 OAP라는 이만큼 삼각형 넓이랑 좀 반대죠. 선생님 그림 너무 못 그렸죠. 자, 여기 P가 여기쯤 있어서 OAP라는 요 삼각형과 OBP라는 요 삼각형이 5대 1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5대 1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5대 1이었단 말은 이만큼 길이가 4가 된다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봐요. 얘가 A가 있었고요. 얘가 B가 있었어요. 얘를 우리가 P1으로 둬서 얘가 5대 1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P2를 둔다면 얘가 P2가 되어서 여기서 이만큼이 5대 1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만큼이 5란 말은 이만큼은 4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은 4칸, 이만큼은 1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비율로 통일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는 위에가 6칸, 아래가 4칸이니까 최소 배수가 12죠. 12니까 얘가 마치 10칸, 얘가 지금 2칸, 얘가 12칸인 것처럼 친다면 얘는 3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비율 관계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와 P1까지는 10, B까지는 2, 그리고 여기 있었던 여기는 3. 그래서 얘가 10대 2대 3이라는 비율을 가지게 된다. 이때 문제에서는 P1과 P2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사이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총 5개의 비율을 가져가야 돼. 이때 말한 비율은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원래 얼마냐면 선분 AB의 길이가 여기서 말하면 12개 칸이니까 얘를 12개 칸이라고 둔다면 12개 칸 중에서 5칸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 이게 P1, 2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P1과 P2를 각각 구하셔가지고 5대1 외분점이라는 점을 각각 구해가지고 요 길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웬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비율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미 암묵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AB의 길이가 얼마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12의 제곱이고 6이니까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죠. 얘는 그래서 12의 제곱에 6의 제곱이어서 피타고라스에서 얘가 6루트 5인가요? 그러니까 6루트 5 곱하기 12분의 5라서 2분의 5루트 5라는 답을 만들 수가 있다. 요런 숫자도 비율 관계로 가는 거지 144 더하기 36으로 쓰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6을 묶어서 2제곱과 1을 빼낼 수 있는 요런 감각이 필요하죠. 자, 노가다보다는 비율 관계로 보시는 그런 문제. 자, 우리 16번 봅시다. 16번이 사실 선생님이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풀려면 수학하에 나오는 산술기하를 쓰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고요. 산술기하를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말 헤비한 2차 함수 문제로 풀려야 됩니다.
자, 즉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최대를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는 게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했었죠. 얘를 풀어준 첫 번째 방법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절대 부등식을 쓰는 방법이 있다. 근데 얘가 지금 사실 1학기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부등식이 아니고 함수였겠지만 절대 부등식 중에서 산술기하, 함수 중에서 2차 함수, 요 두 챕터가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 푸는 절대 부등식의 혹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의 거의 절대적인 예를 가져오게 된다. 됐죠? 자, 16번은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보면 문제를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평행선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있죠. 그래서 여기선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여기서 보이는 얘가 이렇게 보이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수학 상챕터이기 때문에 일단 2차 함수를 이용한 풀이 방법을 한번 써줄 거고요. 그걸 다 푼 다음에 산술기하로 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게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문제를 실금 봤을 때 A와 B라는 길이가 O라는 걸 알기 때문에 A와 C의 길이가 O라는 걸 알기 때문에 A와 C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AR의 길이를 우리가 소문자 A라고 봅시다. AR의 길이가 소문자 A라 쓴다면 여기도 요 길이도 소문자 A가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PQ의 길이는 일정한데 PQ의 길이가 AS의 길이고 AX의 길이가 RC의 길이니까 그래서 요 조건에서 우리가 AR의 길이와 SC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RS의 길이가 5 빼기 2A가 되죠. 여기서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서 보이는 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의 실제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RS의 길이가 5 빼기 2A였을 거고요. PQ의 길이가 얼마였을 거냐면 PQ의 길이가 5 빼기 A였을 거예요. 왜냐면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서 윗배 아랫배 나왔죠. 이제 높이가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자, 여기서 높이가 얼마냐면, 자, 높이를 선생님이 좀 한번 쭉 지어볼까요? 여기 보세요. 높이를 여기에서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을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전체 높이를 구해요. 자, 그 다음에 닮은 관계를 쓸 거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요만큼 길이가 A라고 했었죠. 이만큼은 이게 A 대 5죠. 그쵸? 그럼 여기 이게 A 대 5면은 여기도 A 대 5가 됩니다. 봤어요? 그럼 여기서 요 높이의 길이 얼마냐면 높이는 여기서 나오는 이 전체 높이가 있었을 때 전체 높이의 5분의 A를 곱해준 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사다리꼴의 실제 높이가 되죠. 왜냐면 닮은 비율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제 높이 H를 구하는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A와 C를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4가 되죠. 그래서 넘어가주면은 4x 더하기 3y에 빼기 12는 0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h는 5분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6, 4, 24 빼기 3이 6 빼기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5분의 42라는 전체 높이가 나와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넓이는, 자,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5-2a 더하기 5 빼기 a, 그쵸?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죠. 윗면 더하기 아랫면 곱하기 높이 5분의 42에 5분의 a, 아까 했죠.
높이의 5분의 a 비율 곱하기 2분의 1이 우리의 넓이가 된다. 그래서 얘를 쓸데없는 거 묶어버리게 되면은 25분의 21로 묶었을 때 얘가 a의 마이너스 3a 더하기 10이 되기 때문에 25분의 21에 마이너스 3a 제곱에 더하기 10a였으니까 얘는 a가 3분의 5였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죠. 여기서 그냥 대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3분의 5를. 그래서 넓이가 얼마 나오냐면은 25분의 21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5가 되네요. 그래서 약분해서 답이 7이라는 넓이를 가져오게 된다. 답이 4번이죠. 자, 됐어요. 자,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좀 지워볼까요? 자, 다 필기하셨죠? 자, 멈춰서 필기하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이런 일일이 구하는 길이가 아닌 닮은 버전을 이용한 산술기하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AP의 길이를 N 대 BP의 길이를 M이라는 N 대 M의 비율로 볼 거예요. 비율. 비율이니까 세모칠까요? N 대 M이랍니다. 여기서도 요 길이도 N 대 이만큼이 M이랍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M 대 이만큼이 N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있으니까 이만큼이 N 대 이만큼이 M이랍니다. 되죠. 그래서 요 관계가 이만큼 관계가 AR의 관계가 다른 색깔로 AR의 길이가 N, SR의 관계가 M 빼기 N 비율이에요. 여기는 N. 요게 N 대 M 빼기 N 대 N이라는 관계가 나와요. 이때 전체 넓이를 일단 S로 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둔다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앞에 있는 색깔을 조금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요 삼각형, 앞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볼게요. 여기 요 삼각형 넓이가 S2고요. 여기 요 삼각형 넓이가 S3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넓이는 S에서 S1, 2, 3을 빼주는 게 우리가 찾고 싶었던 실제 넓이였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S1과 관계를 보여주게 되면 조금 선생님이 간략하게 해서 그림을 볼까요? 자, 얘가 지금 복잡하게 됐잖아요. 얘는 지금 정말 심플한 그림이에요. 보시면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평행선 잘라서 이게 지금 M 대 N입니다가 끝나는 그림이에요. S1만 보면 이 넓이가 S1이잖아요. 그러면 길이 B가 M 대 M 플러스 N이죠. 그래서 닮은 B가 M 대 M 플러스 N이었으니까 넓이의 B가 M 제곱 대 M 더하기 N의 제곱이었을 거고, 이때 넓이가 S1 대 S입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S1이 얼마냐면 M 플러스 N의 제곱에 M 제곱의 S가 되는 거죠. 이렇게 M1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쓰게 되면 S2가 얼마 나오냐면은 S2랑 S3가 똑같은데 M 플러스 N의 제곱에 N 제곱의 S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S를 묶었다고 친다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넓이는 S에서 1 빼기에 M 플러스 N의 제곱에 M 제곱에 2N 제곱입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있는 요만큼이 뭐가 돼야 돼요? 이만큼이 최소가 돼야 돼요. 얘가 최소가 되면은 전체가 최대가 되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만 가져봅시다. 얘가 최소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개를 한 다음에 양변에 n제곱을 나눠줄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n분의 m의 제곱에 더하기 2의 n분의 m에 더하기 1 될 거고요. 얘도 n분의 m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분의 m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요? 자,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분의 t의 제곱 더하기 2가 되죠. 자, 정리됐습니까? 자, 이거는 수학하에서 산술기하를 배웠던 친구들 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얘기니까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죠. 자, 분수에서 분자랑 분모가 차수가 같은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다고 했어요. 항상 분자는 분모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마치 대분수 느낌으로. 선생님 이것도 좀 지우자.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모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인 상태에서 분자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만들어주고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1이 필요할 거니까 1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에 2t 빼기 1입니다 될 거라서 이제는 또 얘가 이만큼의 최소가 되려면 이만큼이 또 최대가 되는, 정신없죠?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나눠주면은 얘가 분자는 1이고 얘가 2t 빼기 1분의 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나누기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을 2t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얘는 2분의 1t가 되어서 t의 제곱 빼기 2분의 1t고 빼주면 2분의 5t가 나와서 더하기 1이라서 여기서는 2분의 5가 아니고 얘 곱해서 2분의 5로 만들려면은 4분의 5가 필요하겠죠. 4분의 5 곱해주면은 2분의 5t 빼기 4분의 5가 될 거라서 두 개를 빼주면 4분의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분자가 1이고 얘는 정리해주면은 2분의 1t에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2t 빼기 1분의 4분의 9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지금 복잡하게 나오는 거고, 참고로 이 문제가 모의고사 30번 문제입니다. 이게 모의고사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묶었을 때 2t 빼기 1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전개하면 얼마예요? 아니죠. 2t 빼기를 만들 거니까 얘가 4분의 1로 묶어야 되는구나. 얘가 4분의 1로 묶었을 때 얘가 2분의 1 빼기의 4분의 1이니까 여기에 더하기 얼마가 있어야 돼? 4분의 6이 있어야죠. 그리고 더하기 2t 빼기 1분의 4분의 9가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좀 쓰던 것처럼 산술기할 수 있는, 얘가 마치 대문자 A, 얘가 마치 대문자 B인 것처럼, 그러면은 이 루트 AB니까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9 다 날아갔을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3이 나와서 2분의 3. 그래서 요게 2분의 3이라서 이게 2분의 3일 때이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풀어주면 답이 나와요. 자, 솔직히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산술기하로 문제를 풀 겁니다. 왜냐면 그는 고정관념이에요. 선생님 2차 함수가 더 쉽게 나왔죠. 2차 함수식이 더 짧았던 이유는 선생님이 2차 함수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풀으면 2차 함수식도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식이 지금 몇 번 더 간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이고 꼬이다 보니까 식이 정말 복잡해진 것 뿐이죠. 사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30번 문제라고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문제를 너네가 정말 내신 대비를 할 때 고민을 해보겠지만 자이스토리라든가 고쟁이라든가 블랙라벨이라든가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낯설진 않아요. 근데 식을 정말 복잡하게 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정리가 좀 힘듭니다. 산술기를 썼을 때. 자, 17번 갑시다. 자, 17번 보실까요? 자, 봐요. 얘는 우리가 많이 해왔던 복 2차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제곱을 t라고 취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n 더하기 4t에 더하기 n제곱에 64는 0입니다. 그렇죠?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식을 가지려면 얘가 t가 근이 2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t가 알파 베타였단 말은 결국은 x제곱이 알파 베타였다는 뜻인 거잖아요.
요 방정식의 근을 t였다고 쳤을 때 t의 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실제로는 x제곱이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얘가 모두 실근이 되려면 따라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 알파도 0보다 커야 되고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지만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이 모두 양수일때 조건이니까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4의 n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가 3분의 n제곱 빼기 64가 0보다 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 4의 n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빼기 64가 0보다 커야 한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n의 조건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자, 복습.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0의 방정식에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두 근의 합과 곱과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도 마찬가지죠. 두 근이 한 놈이 양수, 한 놈이 음수일 때의 조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를 판단할 때는 두 근의 합과 곱과 판별식을 씁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 근의 분리의 작은 버전이죠. 이걸 푸시면 답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은 n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 얘는 n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n은 8보다 커야 되고 얘 전개해주면 n제곱에 더하기 4, 4, 16에 그죠? 32 곱하기 4죠. 그죠? 그래서 얘가 128 n 빼기 더하기 3, 42 더하기 4, 46에 64 더하기 3, 4 이제 3, 42에 3, 68, 192가 0보다 커야죠. 아홉 숫자 그제?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256이죠. 자, 이렇게 세 조건 나왔죠. 근데 마지막 조건을 풀어야 되는데 조금 소소한 팁을 말해주게 되면은 요 두 개부터 써봐요. 어차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거잖아요. 요걸 만족하게 되면은 n이 8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와요. 이제 문제는 요거랑 얘 겹치는 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겹치는 게 n이 8보다 크답니다. 굳이 확인 더 해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족을 하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최소값이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a는 9가 돼요. 이제 n에다가 9를 넣으란 뜻인 거죠. 그러면 얘가 3t의 제곱에 얘가 4 곱하기 13의 t에 더하기 99, 81 빼기 64는 0이 나왔을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였잖아요. 그러면 x가 뭐냐면 풀마 루트 알파가 될 거고요. 풀마 루트 베타가 우리가 찾고 싶었던 근 4개예요. 근데 그 근의 곱을 필요한다면서요. 즉 플러스 루트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알파 곱하기 플러스 루트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곱이 알파 베타 아니에요?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우리가 근과 계수관계에서 3분의 81 빼기 64라는 3분의 17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b인 겁니다. 이걸 또 구하려고 덤비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AB는 9 곱하기 3분의 17입니다가 되어서 5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자, 18번 봅시다. 18번이랑 아까 전에 풀었던 16번이 이번 광명고등학교 문제에서 거의 끝판급의 문제였어요. 두 문제로 해결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18번 문제는
뭐 풀진 않아요. 풀리는데 그거의 해결 과정이 조금 곤란해요. 자, 두 번째 거 풀어주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2k가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요. 이걸 풀 수는 있는데 내가 풀지 않을 거예요. 왜 안 풀 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3보다 크다가 우리의 정답이었어요. 아니 이 답과 요거의 겹친 게 답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0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1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2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때의 정수의 값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얘의 답을 선생님이 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x는 마이너스 2k를 기준으로 해서 5칸씩 가져가는 뜻인 거예요. 답이 11개예요. 마이너스 2k부터 하나 해서 1씩 커져가서 하나씩 2씩 커져가서 해서 5개씩 커져가서 답이 10개, 11개의 답이 나오는 중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수직선이 없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대칭형으로 우리가 합을 가져오는데 그 합이 마이너스 5가 났단 말은 플러스 축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축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축 방향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2k가 여기에 떠졌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부터 얘를 포함을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다섯 칸 있어봐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요. 이 합이 마이너스 5보다 클까 작을까요? 마이너스 5보다 훨씬 더 작아지겠죠. 벌써 얘만 해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만 해도 벌써 마이너스 5입니다. 더 있어봤자 더 작아질 뿐이죠. 개수가 11개인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합이 마이너스 5였단 말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적당히 퉁퉁 치란 뜻입니다. 한쪽 응용에서만 치우쳐져서는 마이너스 5란 답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플러스 답과 마이너스 답을 퉁퉁 쳐내지 않으면 그 합이 마이너스 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음수일 수도 없고요. 마이너스 2k가 양수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2k가 0이었을까 혹은 뭐 마이너스 1이었을까 음수 쪽에 좀 치우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와 적당히 한 마이너스 2 정도까지만 해보셔도 돼요. 자 봐봐 첫 번째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2였다고 쳐봐요. 여기였다고 친다면 우리가 답을 어디까지 답을 가져갈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포함을 해서 여기 5개 여기 5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는 이쪽은 답이 다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이렇게 5개가 얘는 답이 다 되죠. 얘도 되죠. 얘는 마이너스 1 답 안 되죠. 이쪽은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다 답이 없죠. 2k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답이 요렇게 6개의 답이 나와요. 얘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까 말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퉁퉁 쳐주지 않으면 마이너스 될 수 없다고요.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요. 사실 여기서 끝나요.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도 될 수 있는 답은 마이너스 1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5개랑 마이너스 1 빼고 0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플러스 4까지 나오겠죠. 그래도 안 되죠. 얘가 날아간다고 해도 답은 5가 넘어가죠. 자, k가 마이너스 2k가 0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0이었다고 친다면 답이 그죠? 마이너스 2k 자신 안 되죠? 한 개에서도 안 되죠? 마이너스 2가 두 번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1, 2, 3 안 되고 4랑 5까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퉁 날아가서 답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답이 k가 0이에요. 오른쪽은 더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애매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생각보다 등급대가 낮아요.
최상위권 등급은 높아요. 갭이 이게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실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서술형 2번 같은 문제는 감점을 안 당하고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돼요.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생각보다 등급 코스 높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너네가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등급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어려워. 생각보다 등급대가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급대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 있지만 한두 문제 빼고는 나머지 너희들은 술술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